네, 오늘 내용은 저는 그 아날로그로 하는 거랑 디지털로 하는 거에 그 재테크카스테를 하는 거를 얘기를 나눴던 3시간짜리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다 못 봤어요. 아까부터 보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좀 고통스럽습니다. 보는데.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새가지고. 근데 제가 한 두 시간 40분? 그 정도 봤던 것 같거든요. 네네. 2시간 30분 정도 봤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온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뒷부분에 있어서 보완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제가 채팅방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먼저 여기에 토론을 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스카우터라고 지금은 전업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고, 이전에는 크립토 관련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네요. 2006년부터 이제 카드 노트 쓰는 걸 해왔고, 제목만 달고 넘버링, 그러니까 인덱스를 적어서 링크하는 그런 건 안 하다가 16년도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교수님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넘버링을 알게 돼가지고 그 뒤로는 그 넘버링 하는 거를 사용을 하려고 디지털로 가서 하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와서 하다가 옵시디언으로 다시 하다가 좀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방식 한 지 1년 넘었고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고 있고요. 책도 8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샤샤 페스트는 독일 사람인데요. 제텔카스텐 D라고 하는 그 가장 큰 포럼을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고요. 초기에 종이로 하다가 지금은 그 제텔카스텐 전용 툴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디지털로 넘어왔고요. D 아카이브라고 하는 제텔카스텐 앱 개발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텔카스텐.de 가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앱은 종이만 대하고 있는 듯한 집중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현재도 스마트폰을 안 쓴대요. 그리고 이제 본연의 가치에 되게 집중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전체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토크 자체가 되게 구성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용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저는 좀 근데 너무 힘들던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핵심 메시지는 지식을 소화할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 재테크할 때 하려고 하면. 근데 종이는 이걸 강제로 한다. 종이로 하게 되면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든 게 스마트폰 없이 지도만 한번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를 해보면 여행지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고 답만 딱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슉 따라가다 보면 이제 거기를 다시 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없이 목적지를 찾아가게 되면 계속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도 봐야 되고 그 도시 전체를 이제 이렇게 오감으로 계속 경험하면서 잘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그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종이로 할 때 지식을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없이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되게 여전히 지식을 수집하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메시지였어요. 제틀카스테는 여기서 제틀카스텐이 뭔지 상세하게 다시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샤가 포드가 자동차 산업에 한 것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렌 교수님의 책 제틀카스텐 안에서도 나오죠. 컨테이너 박스를 만든 거랑 비슷하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기 전에 전 세계 유통망하고 그 뒤에 이제 유통망의 차이. 그게 책에 나오는 내용 맞죠? 제가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과 비슷한데 한 번에 그 차를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각각의 부품을 만드는 거를 다 나눠서 컨베이 벨트를 이용해서 그 단계별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간단한 프로세스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특징이 제텔카스텐이 글쓰기에 기여한 바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내용을 쭉 봐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디지털로 하면은 소화하는 과정보다 다른 과정을 더 집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을 하게 하고 소화하는 걸 건너뛰게 한다. 옵시디안 같은 것도 너무 많은 기능과 플러그인 때문에 사실 본연의 이제 지식을 계속 읽은 거를 정리하고 연결하고 다시 보고 하는 거 말고 외관이라든지 메타데이터를 계속 수정한다든지 하는데 이제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한다는 거죠. 노트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 팩트로만 이렇게 계속 남기게 되는 그런 게 쌓이고 나면 과연 이게 어떻게 큰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디지털은 여러 노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스캇은 옵시디언 그래프는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다른 앱의 베타 테스트를 해봤대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스크린탈인 것 같아요. 스크린탈은 그, 아, 스크린탈은 잠깐 이거 그러니까 아까도 공유되긴 했었는데,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링크를 걸어놓고, 전체를 막 줌인, 아웃을 해가면서 화이트보드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노트 앱입니다. 그래서 스크린탈 개발하는 그 팀하고 그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기가 했던 얘기는 검색, 복붙, 그리고 노트 수정, 이런 기능 다 빼라고 피드백을 줬다고 하네요. 여기서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정확하게 딱 나오죠. 검색이 없으면 자기가 노트를 계속 이렇게 봐야겠죠. 복붙을 못하니까 모든 걸 내가 보고 나의 언어로 다시 써야 돼요. 수정을 못하게 하는 거는 하나 이렇게 쓴 거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제테카스트는 하나 써놓고 그다음에 그것과 뭔가 조금 발전되는 생각이 있으면 또 다시 써놓고 하는 그 과정을 하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하는 얘기는 조금 디지털 별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로 자꾸 흘러가더라고요. 아날로그 방식은 본연의 지식을 소화하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많은 정보를 다 담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많은 정보를 그냥 손쉽게 캡처하고 그거를 이제 정돈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하면요. 근데 아날로그로 하면 이런 걸 못 한다는 거. 그리고 직접 작성했을 때 노트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더 새겨져 있는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게 좀 크리티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뭐 촉감이라든지 뭐 밑에도 좀 잠깐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종이에 우리가 쓰면서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한테 주어진 센서를 더 활용을 해서 머리에 잘 새겨 놓을 수 있고 이게 왜 크리티컬 하냐면 지식 간의 링크를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렌 교수님의 책의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상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죠. 왜냐하면 가능한 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종이에 써버리고 이제 오프로드를 해야 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걸 잊지 않을 거다. 노트에다 써놨으니까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편안함이 있어야 그 부분을 머릿속에서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할 수 있고 생각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머리가 무슨 이렇게 한정된 하드 디스크처럼 막 그렇게 사용되는 건 사실 아니니까 더 많은 거를 뭐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식을 더 내 머릿속에서 기억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가 새롭게 이렇게 그 글을 쓰는 거에서 연결되는 다른 연결 자체도 지식이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연결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이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해서 더 많은 지식을 더 기억 속에 지식을 많이 넣습니다. 이거 사실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같은 얘기였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 재택 카스텔 하는 거는 그 간격 반복 학습이라고 SRS잖아요. 스페이스 시스템 우리가 어떤 거를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이 방식이 있는데 이것의 이제 고급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SRS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단어를 외우거나 이런 거에 사용하잖아요. 그걸 계속 그냥 다시 봐서 다시 보게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제트카스트는 연결을 하고 상관관계를 찾아보고 하는 방식으로 노트를 자꾸 다시 보죠. 그러니까 사실상 노트에 쓰여 있는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소화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노트를 다시 보게 되는 거고, 이걸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단순 팩트에 대해서 계속 다시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제틀카스텐이 사실은 SRS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종이 이제 제틀카스텐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데 SRS는 강아지 훈련하고 똑같다. 이거는 뭔가 생각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암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제텔카스텐으로 그걸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냥 뭐 외국어 단어 외우는 걸로 생각을 해봐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그 각각의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어떤 변형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뭐 노트를 해가면서 그걸 다시 보게 되는 경우랑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레스토랑은 식당이란 뜻이야. 라고 하는 카드를 계속 보는 거랑 되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또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카스텐, 그리고 이제 카스텐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사람들이 왜 그걸 사람들이 잘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그 안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제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노트를 넣고 링크를 걸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제트카스텐의 효과를 보는 건데 간단한 그 방법 중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효과를 못 얻는다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죠? 여울님 그냥 오디오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윗 블렛에서 네. 제텔카스텐 자체는 단순한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카드로 쓰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재테크 방법론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건 첫 단계만 한다 이거예요. 그 연결까지는 한번 하죠. 근데 그 연결 위해서 다시 보고 하는데 이 카드 쓰고 연결하는 것까지만 하고 노트를 찾고 다시 보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트를 다시 찾아가고 하는 그 과정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제텔카스텐 안에 있는 카드들이 그냥 쭉 나열된 게 아니고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연결과 인덱스 카드와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어떤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 구조화 작업을 잘 많이 안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못 얻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 덕분에 이 노트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쏟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제 노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도의 관심도 없었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 노트를 하는 방식은 사실 오래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각각의 노트법에 대해서도 연구나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죠. 근데 디지털 노트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설명을 돌아오면 왁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왁스 테이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게 뭐냐면 조그만 판인데요. 옛날에는 그냥 파피루스에 이제 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썼던 거래요. 그게 툴인데 돼 있는 표면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요. 왁스를 약간 이렇게 파괴되면서 이제 글을 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펜의 뒷부분을 갖고 왁스를 다시 이렇게 문지르면 걔가 다시 평평하게 펴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시 노트 패드 같은 거죠. 근데 태블릿이에요. 테이블이 아니고. 그런 임시 노트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이런 도구가 나와서 그러면 이제 글로 쓰는 게 좀 더 비용 덜 하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게 됐구나. 그걸 또 들고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되게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저게 생각을 다 망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해야 되냐? 디지털 쓰지 말란 얘기냐 했더니 꼭 그렇진 않았어요. 스캇은 자기는 디지털로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2, 3주 정도 재택카스텐을 해본 다음에 디지털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 3주 동안 해보면서 그 과정을 이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디지털로 하면 그런 워크플로우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아웃풋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루만도 제텔카스텐이 초기에 조금 하던 게 있고 뒤에 되게 많이 하던 게 있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있는 거는 첫 부분이 다양한 이제 분야를 탐색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뒷부분은 이 루만이 30년 동안 내가 시스템 이론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제텔카스텐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스캇의 얘기니까 사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한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맞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루만 교수의 시스템 이론은 사회와 모든 그 체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다뤄요.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루만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생활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범위가 큰 거였다라는 거. 스캇은 디지털 가든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가드는 노트 자체가 목표가 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싫어하고요. 목표가 그 노트를 활용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내 생각을 더 발전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게 자기가 더 이제 발휘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하네요. 사시아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로 이제 종이로 하다가 디지털 툴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노트를 하나 쓸 때도 여러 번의 아이터레이션을 한대요. 그 말은 최종적으로 디지털에 입력하기 전에 바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트 자체를 그 종이로 된 데다가 뭐 자기가 한번 써보고 컨셉에 관한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걸 여러 번 해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디지털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이 제텔카스텐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은 이 사람은 뭐 재테크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도 해온 지가 몇 년이 2014년부터 이렇게 컨설팅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결과를 생각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써놓고 한 거를 이 링크를 걸고 인덱스를 만들고 아웃풋을 만들어 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을 시켜보고 나면 그런 결과물까지 충분히 내고 나면은 이 그간의 지식이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그 효과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기만의 노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충분히 어떤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결과물까지 내보는 거를 많이 해보지 못하고 그래갖고 5% 정도 효과밖에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틀카스텐으로 관리한 지식이 충분히 발전했다는 거는 양도 많아지고 양이 많아진 만큼 구조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그 진가를 알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원래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해 왔으면 그 효과가 사실 약간 좀 이제 자기가 그 방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게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뭔가 외부에서 사람이 봤을 때 정확하게 그래서 효과가 되게 컸구나 라고 딱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이 잘 없는 게 되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본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시간을 더 이렇게 털었으니까 뭔가 더 있긴 할 텐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봐보고 뭐가 더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워낙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그 노트 할 때 자기의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노트 내용에 반례를 찾아가지고 그거 반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